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국내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5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갤럭시 S20 출시 전 해외에서 먼저 선보인 제품인데요. 당시에 갤럭시 A51 스펙과 디자인을 보고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예측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신 트렌드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라서 베젤도 굉장히 얇고 후면 카메라 모듈도 스퀘어 카메라 하우징, 소위 말하는 인덕션 카메라가 갤럭시 S20보다 먼저 적용된 제품이기도 한데요. 왜 국내 출시는 안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출시를 합니다. 디자인 그리고 디스플레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 갤럭시 A51인데요. 시원시원한 6.5인치 FHD 플러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상하단 좌우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상하 베젤이 동일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하단 베젤이 살짝 더 두껍습니다. 측면은 메탈 소재고요. 후면을 보면 광택 마감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빛에 비추면 스트라이프 패턴이 보이고 프리즘 현상도 나타나요. 어두운 컬러지만 패턴과 프리즘을 포함시켜서 심심하지 않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단 유광이라 지문은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한 손으로 잡는 느낌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치고는 큰 손은 아닌데 이 정도 그립감이면 사용할 만하다고 봐요. 단 한 손 조작은 조금 힘들었고요. 무게는 187g입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 정도면 무난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화면이 긴 형태인데요. 길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위쪽에 유튜브 창 띄워놓고 웹서핑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보면서 사진 촬영도 가능해요. 6인치 이상의 폰들은 커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커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 볼 때도 그랬고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때도 그랬고 또 멀티태스킹도 그랬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펀치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볼 때나 내비게이션 활용할 때나 유튜브 볼 때나 크게 거슬리거나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생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얼굴 인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문 인식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편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스마트폰 할 때 얼굴 인식하는 거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지문 인식을 사용하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카메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카메라 모듈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뇌이징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보고서 되게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보이더라고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각형 형태가 거슬릴 수 있는데 또 쓰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처럼 얘가 많이 튀어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입니다. 왼쪽부터 뎁스 5메가픽셀 카메라, 메인 48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12메가픽셀 카메라, 그리고 그 옆으로 마이크로 5메가픽셀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존 갤럭시 인터페이스고요. 사용하기에 직관적이에요. 아래쪽 주요 기능이 있고 더보기를 통해 프로, 파노라마, 접사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로 낮과 밤 사진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낮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밤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야간 사진의 경우 야간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팔을 고정시켜서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삼각대 등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야간 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내 사진 촬영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아이 찍어주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심도 카메라를 활용한 아웃포커스 사진 촬영도 해봤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카메라 정도로 나옵니다. 심도 조절도 할 수 있지만 물론 DSLR처럼 아주 고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래도 스마트폰 치고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촬영 후에도 다양한 라이브 포커스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 화각이 123도인데요. 메인 카메라와 비교시 화각 차이가 이 정도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기능인데 접사 촬영도 가능합니다. 메인 카메라에서 잡지 못했던 초점을 접사 설정해 놓고 촬영하면 이렇게 근접 촬영이 가능해지고요. 배경 흐림까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피사체와의 간격은 3에서 5cm 정도로 두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쿼드 카메라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접사까지 가능하니까 이제는 무거운 DSLR 같은 경우에 놓고
이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만 들고 뭐 여행을 가도 되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은 동영상 촬영 기능입니다. 동영상도 굉장히 촬영이 잘 되더라고요. 특히 슈퍼 스테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움직일 때도 흔들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한번 두 가지 영상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켠 거고 하나는 끈 겁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정도면 브이로그 카메라로 활용을 하기에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배터리 용량은 4000mAh고요. 15W 급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갤럭시 A51에 탑재된 프로세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되었던 엑시노스 980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첫 번째 5G 통합칩입니다. 통신 모뎀과 프로세서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5G 스마트폰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갤럭시 A51은 중저가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5G를 지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점은 아무래도 5G 커버리지 내에서라면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게임할 때 버벅이지 않고 끊김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알뜰한 5G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 갤럭시 A51은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의 특징으로 램 6GB, 내장 메모리 128GB, 외장 메모리 슬롯을 통해서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럭시 A51을 짧은 시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스펙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면은 플래그십 제품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사용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사용을 보면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길 찾고 사진 찍고 웹서핑하고 이런 용도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잖아요. 더 고스펙의 프로세서가 탑재되면 좋겠지만 지금도 성능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중저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기에 부담 없이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A51에서 사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슈퍼플랜 프리미엄 플러스, 슈퍼플랜 스페셜 플러스, 슈퍼플랜 베이직 플러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월정액 13만원, 11만원, 9만원이고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집전화 이동전화 무제한, 문자까지 기본 제공합니다. 세 가지 요금제 사용자 모두 시즌 초이스 무료, 데이터 로밍 무제한 제공되고요. 슈퍼플랜 프리미엄 플러스, 스페셜 플러스 사용자의 경우 VVIP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 요금도 1회선 무료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T 홈페이지 또는 덧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갤럭시 A51 사용 후기였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